지금 전 유럽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2개국이 참여한 초대형 군사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유럽 각국은 자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훈련에서 모두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인구 136만 명이 약소국 에스토니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 더욱 더 큰 충격을 안겼다고 합니다. 이 군사훈련에서 에스토니아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파괴력을 발휘하며 전장 위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비밀 병기는 다름 아닌 한국산 K9 자주포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한국 한화에서 추가로 6대의 K9 자주포를 인도받아 총 24대로 NATO 동부 전선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6년까지 36대의 K9를 전면 배치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던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카슬라 대위입니다. 저는 에스토니아 제3보병여단 포병대대 소속이에요. 우리나라는 러시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그 사실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그려드릴게요. 저희는 인구가 겨우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에선 큰 도시 하나 정도의 규모죠. 여긴 거의 모든 사람이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을 알고 살아요. 그 기억은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계속 전해지며 우리 공동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쪽 국경 근처에 있는 군 기지로 차를 몰고 가면서 광활한 숲과 러시아 쪽으로 뻗은 드넓은 들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땅 위에 낮게 깔릴 때가 많은데 그 안개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날이 될까? 아니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곤 했죠. 특히 초봄의 어느 추운 아침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 포병 부대가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군사 증강에 대한 소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병사들 얼굴에 떠오른 걱정스러운 표정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낡은 포병 장비는 솔직히 말해 큰 위협이 닥치면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이웃이 진짜 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물총으로 집을 지키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아침 제 병사 중 한 명이 카슬라 대위님, 정말 우리가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은 공기 중에 서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20살도 채 안 돼 보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결의가 충분할 거라고, 동맹국들이 도와줄 거라고. 솔직히 말해, 저희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는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사실 다들 속으론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전략을 계획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요. 지금은 떠 있는 것 같지만 폭풍이 닥치면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뉴스를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의 눈빛,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국방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강인하고 독립적이 되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지거나 겁에 질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보단 그냥 늘 위험한 개가 있고 울타리가 무너진 집 옆에 사는 느낌. 그 정도로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일상적인 불안감이었죠. 우리 군은 가진 자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경계를 유지하며 NATO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했죠. 하지만 나무 칼로 성을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위협이 닥친다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관측 지점에 서서 국경 지대를 바라보며 이 땅이 겪어온 역사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전쟁, 점령, 해방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자유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변화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런 변화가 필요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변화는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천둥처럼 울리는 변화, K9 썬더 자주포라는 이름의 변화였죠. 하지만 그날 아침, 동쪽 국경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그저 준비하고 희망을 품는 것뿐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도착하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비행장에 서서 거대한 화물 비행기들이 하나씩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설레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무기들이었거든요. 이 멋진 기계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탱크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다른 탱크들과 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강력한 포탄을 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려 40km까지요. 다음 도시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정도죠. K9 자주포는 엄청 커요. 작은 집 정도 크기랄까요. 짙은 녹색 위장색이 칠해져서 우리 숲에 잘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K9 안에 올라탔을 때 모든 게 얼마나 현대적인지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본 우주선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과 첨단 제어 장치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놀랐던 건 생각보다 편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무 중에 몇 시간 동안 들어가 있어야 할 수도 있는데 좌석이 아주 잘 설계돼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제 친구 마틴이 첫 번째 K9를 살펴보면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죠. K9이 오기 전에는 오래된 포를 사용했었는데 그건 사용하기도 어렵고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빨리 이동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걸로는 불가능했죠. 그런데 K9이 그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이 기계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엄청나게 정확해요. 컴퓨터 시스템 덕분에 목표물을 정말 정밀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현실이라서 모든 포탄이 중요해요. 컴퓨터가 바람의 세기, 공기압, 거리 등 포탄이 어디로 날아갈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걸 계산해줘요. 하지만 정확성만이 K9의 대단한 점이 아니에요. 이 기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코끼리 몇 마리만큼 무겁지만 도로에서는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 구역에서는 허용 속도보다 빠른 속도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울퉁불퉁한 지형도 문제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지늘길, 작은 언덕, 빽빽한 숲까지도요. 우리는 이런 K9 자주포를 24대 받았는데 각각을 조종하려면 승무원이 운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앞으로 12대를 더 받아야 하죠. 첫 훈련을 기억해요. 몇 시간 동안 모든 버튼, 스위치, 절차 하나하나를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죠. 차를 운전하는 걸 배우는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K9, 내부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예전엔 오래 걸렸던 작업들을 컴퓨터가 도와줘서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K9은 내구성도 뛰어나요. 두껍고 튼튼한 장갑이 있어서 내부 승무원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요. 정비 점검을 하면서 이 기계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고장이 거의 없고 고쳐야 할 때도 보통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신뢰성은 아주 중요해요. 실제 상황에서 장비가 갑자기 고장 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K9의 빠른 사격 후 이동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쏘고 이동하기라고 부르죠. K9는 포탄을 쏜 후 몇 분 만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면 큰일이거든요. 하지만 K9 덕분에 계속 움직이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K9 자주포들이 경납고에 줄지어 서 있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이 기계들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과 안전을 상징하거든요. 에스토니아는 작지만 강하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K9 자주포 덕분에 우리는 강력한 화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K9 자주포의 도착은 에스토니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식 장비를 가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포병 장비를 갖추게 됐고, 우리 동맹국들도 잠재적 적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이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굳건히 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었죠. 이번 32개국이 참여한 초대형 유럽 합동 군사훈련에서 K9의 위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K9 썬더 자주포 옆에 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지만 경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대 병력이 북동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원래 훈련 계획에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델타7 좌표의 적 발견. 무전기 너머로 전방 관측병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배운 모든 걸 시험해 볼 기회였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손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제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간 이 강력한 기계들을 다루며 훈련해온 어린 에스토니아 병사들이었죠. 그들의 눈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부대, 즉각 교전 준비. 제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명령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긴장감이 차오르는데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른 나토 NATO 병력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험비 차량들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영국 부대들도 포병 위치를 재조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K9 썬더, 별명 발트의 폭풍은 몇 초 만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부드럽게 작동하며 우리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에스토니아가 나토 동맹과 함께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목표 좌표 전송 중.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타겟팅 컴퓨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K9의 첨단 시스템이 순식간에 계산을 마쳤지만 저는 모든 걸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사격 명령. 세발 발사. 제가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장전됐습니다. 훈련을 거듭하며 들었던 그 소리였죠. 쿵, 첫 번째 발사음이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K9의 거대한 몸체가 반동을 가볍게 흡수해냈습니다. 곧이어 두 발이 더 발사됐죠. 쌍안경으로 보니 포탄들이 정확히 목표 지점에 착탄하면서 적군의 모의 위치에 완벽한 충격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직격. 적의 전진이 4번 구역에서 멈췄습니다. 관측병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적이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발트의 폭풍. 북동쪽으로 200m 이동. 제가 지시했습니다. 운전병이 강력한 엔진을 가동했고 47톤의 거대한 포병 차량이 에스토니아의 진을 투성이 지형을 경쾌하게 가로질렀습니다. 나토 동맹들이 놀랄 만도 했죠. 우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격하고 이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다음 2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사격하고 이동하고 다시 사격했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정확성도 뛰어났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우리가 목표한 곳에 정확히 타격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었죠. 나토 동맹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단순히 우리의 정확성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일부 부대들은 포병 장비를 설치하는 데 몇 분이 걸렸지만 우리는 멈추고 사격하고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1분 내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K9의 첨단 컴퓨터 시스템과 자동화된 제어 덕분이었죠. 명령용 스코프를 통해 상황이 변하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여러 방향에서의 정밀한 사격을 맞은 모의 적 병력이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계획했던 깜짝 공격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전기에서 훈련 종료라는 지시가 나오자 나토 병력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발트의 폭풍을 점검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의 한 대령이 우리 위치로 걸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그는 우리 K9를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에스토니아가 단순히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줬어. 너희는 인정받을 만한 전력이야. 저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K9의 단단한 장갑을 두드렸습니다. 이 기계는 우리에게 많은 걸 바꿔줬죠. 하지만 단지 기술적인 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컸거든요. 성공적인 발사, 정밀한 이동, 완벽하게 수행된 임무 하나하나가 에스토니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토 체인에서 약한 고리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에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대원들이 각자 위치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에서 저는 새로운 에스토니아를 보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능력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맞설 준비가 된 나라 말이에요. K9 썬더는 우리에게 단순한 화력을 넘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선물해 줬습니다. 우리 훈련장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빛나는 K9 썬더 자주포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장비들이 어떻게 에스토니아까지 오게 되었는지 감탄하게 돼요. 가장 가까운 자주포의 매끈한 금속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걸어온 여정을 떠올려 봐요. 1980년대 후반 한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포병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능성을 의심했죠. 너무 복잡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야심차다 며 경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에스토니아도 얼마나 자주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지 떠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과소평가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줘요. K9 개발을 시작하기 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해져 거의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군사기술의 선두, 주자가 되기까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훈련 중에 가끔 이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들려주곤 해요. K9 썬더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요. 이 자주포는 끈기와 노력으로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 조준 시스템 보이지? 제가 장비 안에 첨단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하곤 해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이걸 완성하려고 몇 년을 밤낮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력했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에스토니아와 한국 사이에는 정말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우리 둘 다 강력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독립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죠. 그리고 우리 둘 다 나라의 크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년에 K9 시스템에 대한 고급 훈련을 받으러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곳의 군사시설을 돌아보고 현대적인 도시를 거닐며 한국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겪는 일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당신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가 한 한국인 교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잊지 못할 말을 해줬습니다. 크기보다는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라고요. 한국도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토니아가 느끼는 마음이기도 해요. 훈련 중 K9를 쏠 때마다, 어려운 지형을 신속하게 이동할 때마다, 목표를 완벽하게 맞출 때마다 우리 작은 나라가 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도구와 결단력이 있으면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K9 부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우리 병사들은 이 복잡한 장비들을 완벽히 익혔고 NATO 훈련에서도 우리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동맹국의 존경도 받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K9 썬더의 이야기는 큰 성취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누군가의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1980년대에 한국은 첨단 포병 시스템을 향한 꿈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이제 에스토니아도 우리만의 변혁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 병사들이 능숙하게 K9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과 가난에서 벗어나 강함과 혁신을 향해 나아간 두 나라의 여정이 떠올라요.
이건 단순히 군사 장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의심할 때 스스로를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거인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가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뜻해요. 훈련 중 K9의 우렁찬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한국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돼요. 그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준 것만이 아니라 결단력과 혁신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를 선물해 주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상쾌한 아침. 우리 K9 썬더 자주포 옆에 서서 잠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면 뿌듯함이 밀려오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이 강력한 장비를 보면서 우리 미래가 참 밝다는 걸 느껴요. 우리 K9 시스템에 곧 다가올 놀라운 업그레이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강한 전사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사거리 확장 기능이에요. 현재 우리 K9는 4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거리죠. 하지만 곧 100km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치 공을 2배 더 멀리 던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이 업그레이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게 해요. 바로 무인 운용 기능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K9의 내부에 군인이 없어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아주 똑똑한 로봇이 스스로 운전하고 정확하게 발사하는 것처럼요. 이를 통해 군인들이 더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신병들에게 설명해주면 그들의 눈이 반짝여요. 어릴 때부터 비디오 게임을 하며 자란 친구들이니까요. 이제는 비슷한 기술을 가진 실제 군사 장비를 조종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업그레이드는 인공지능, 즉 AI가 추가되는 거예요. AI를 K9에게 아주 똑똑한 두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AI는 우리가 표적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단 몇 초 만에 가장 효과적으로 표적을 타격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체스의 그랜드마스터가 옆에서 매 수마다 최고의 수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개선들을 생각하면 러시아와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최근의 분쟁들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가 기본적인 군사적 요구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죠. 그들의 탱크는 정비불량으로 고장이 나고 병사들은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식량과 물자가 부족하고 병사들조차도 싸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마치 내일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비팀은 K9를 세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돌봐요. 아침마다 제가 그들이 부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기계들이 우리의 자유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K9를 갖기 전에 그 불안했던 시절이 아직도 기억나요. 러시아 쪽을 바라보며 눈에 띄던 그 불안감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을을 걸어다니다 보면 자신감이 느껴져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우리 군인들은 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조차 우리를 더 존중하고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죠. 저는 가끔 우리 K9를 만든 한국에 대해 생각해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강대국과 맞서 살아가는 작은 나라죠.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군사 기술을 만들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영감을 줘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포병 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신병이 저에게 러시아가 여전히 두렵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K9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또 이 기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게 아니야. 에스토니아가 강하고 능력 있는 나라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야. 훈련 중 K9의 우렁찬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한 대의 장비가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꿨는지 생각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걸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집과 가족, 그리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K9은 우리에게 방어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주었죠. 앞으로 우리 에스토니아는 더 강해질 거라고 확신해요. 곧 다가올 업그레이드들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준비 상태로 우리 고향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K9의 우렁찬 소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잠재적인 적들에게도 에스토니아가 준비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자신감에 차 있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